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OT입니다.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 문장편이라는 강좌죠. 요 강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위한 강좌냐면 문장의 해석을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가면 총 4개의 챕터에서 제가 챕터 1에서 이제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챕터 2에서 좀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주로 이제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 관계사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좀 수동형이 길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챕터 4에서 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제가 이제 좀 접속사의 축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라는 건 투부정사나 ing나 pp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걸 배우게 되는 이제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형태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길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걸 뒤집는 경우, 길어진 걸 또다시 축약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문장의 해석법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OT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제 수업을 듣든 다른 수업을 듣든 간에 이걸 이루는 기본 구조는 아셔야 되거든. 예를 들면 주어가 뭐다, 명사는 뭐다, 동사는 뭐다, 서술어는 뭐다 정도는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한 설명을 제가 지금 OT에서 할 거예요. 본격 수업을 들어가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OT만 듣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의 뼈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요번 OT의 시간 내내 우리는 요 문장 하나를 가지고 문장을 볼 건데요. 뭐 어려울 거 별로 없잖아요. 와우, 놀라워라. 제인이 마침내 그를 위대한 선생님으로 만들었어요. To everyone's surprise. 모두가 놀랍게도 말이야. 라는 문장인데 여기를 통해서 제가 뭘 설명을 하고자 하냐면 2가지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요. 자, 문장의 품사라는 게 뭐냐 영어에서. 대체. 그 다음에 2번째 문장의 구성 성분이란 게 뭐냐. 이거 2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거 뭐 하는데 쓰시냐면 앞으로 다른 수업을 들을 때도 정리하시기도 좋으실 거고 다른 것보다 헷갈리는 부분 정리 한번 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품사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영어에서 이제 명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됐죠? 대명사랑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얘가 뭐냐? 뭐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예컨대 이 문장으로 따지면 제인이 명사고요. 됐지? 힘도 대명사로 명사고요. Great teacher 이라는 말도 명사고요. Everyone 이라는 말도 명사고요. Surprise라는 말도 명사입니다. 뭔가 이제 추상적인 이런 말들도 명사예요. 놀라움 이런 것들. 됐지? 아니, 이게 별것도 없는 거란 말이야. 별것도 없는데 명사나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진 않는데요. 좀 어려워하는 패턴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 뭐냐면 원과 that 같은 친구들입니다. 주로 이제 대명사로 쓰일 텐데 주의해야 될 것들만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을게. 원이라는 친구는요, 그냥 사람과 사물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사물을 받을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냥 이건 한 사람은 행복을 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예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앞으로도 영어 문장 볼 때 원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나 사물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원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at이요. 얘 복수형은 뭡니까? does죠. 얘도 사람과 사물을 다 받을 수 있는 대명사예요. 근데 이게 문장 내에 들어가면 해석이 좀 힘들어지거든. 연습만 잘 하시면 돼. 봐봐. 중국의 사이즈는 더 큽니다. 뭐보다? 한국의 그것보다. 한국의 뭐보다 더 큰 거예요? PD님? 사이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장 내에 나와 있는 사람과 사물을 다 쓸 수 있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대명사는 he라고 얘기하면 뭐 남자인 사람,
she라고 얘기하면 여자인 사람. 이렇게 받는 게 좀 정해져 있는데 얘들은 그렇게 이것저것 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특이하죠. 놓치지 말고 봐두시라고. 이게 첫 번째 품사입니다. 자, 두 번째 품사로 동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뭐가 어렵습니까? 이 문장에서 동사 얘기하면 make 하나밖에 없네요. 됐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동사가 정말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보통은 영어의 모든 동사들은 다 의어예요. 의미가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죠. 예컨대 여기 make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이게 만들다라는 뜻인 거 맞는데 이게 또 경우에 따른 되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동사마다 뒤에 따라놓은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고요. 영어는 사실 뭐 동사만 알고 있어도 뭐 80%는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품사인데 제가 이 OT에서 동사 전체를 설명드릴 순 없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헷갈려하는 동사 두 가지는 좀 설명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get과 take입니다. 됐죠? 요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괴롭힐 수 있는 말들이니 지금 외워놓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get과 take요. 자, 여기다가 안 적고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공간상의 문제 때문에. get은 어떤 이미지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근데 이게 어떤 움직임인지를 잘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She got on the chair 이라는 문장과 대체 She got the cat on the chair 이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구성은 다 똑같은데 get이라는 말 다음에 여기는 움직일 장소 표현이 바로 따라 나왔고요. 옆에 문장은 get이라는 말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제 목적어로 명사가 따라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나왔어요. 처음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직접 테이블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뒤의 경우는 이렇게 돼요. 테이블 위라는 장소로 움직인 건 고양이에요. 그럼 그녀의 역할은 뭔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get은 직접 움직이다 혹은 뭔가를 움직이도록 만들다 두 가지 의미 다 있는 거예요. 직접 움직이다, 움직이도록 만들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가 오케이? 자, 뒤에 사람들 나오죠?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뭐 하도록? 행동을 취하도록.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동을 취한 거고요. 광고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거라고요. 그녀가 고양이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도록 테이블 아래로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되셨죠? get. 자, 그 다음 take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놓치지 마세요. 영어의 여러 가지 품사들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야 내가 수업하다가 야 이거 명사잖아라고 했을 때 이게 명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됐죠. 근데 중요한 거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그거 외울 거 외우고 가시자고. 첫 번째가 get, 두 번째가 take야. take는 취하다,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취하다, 가져가다, 취하다, 가지다. 이게 가지고 가버린다는 뜻으로부터 필요로 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볼래요? You should take in. 당신은 안으로 가져야만 해요. 즉 섭취해야만 해요. 많은 단 것들을. 그 다음 It took much energy.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뭐가요? To do my homework. 내 숙제를 하는 것이요. 보세요. 전부 다 취하다 가지다 필요로 하다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로요. 형용사라는 말이 있고 품사들 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부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일단 이 문장에서 얘기 한번 해보면 형용사는 great죠. 됐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부사라고 얘기하면 finally가 됩니다.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식해주죠. 수식. 근데 형용사는 뭘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됐죠? 근데 부사가 뭐냐? 이게 되게 철학적인 문제거든. 이것만 일단 알아도 형용사에다가 뒤에 ly를 보내면 부사다라는 게 기본 개념인데 이거 말고도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시간이나 장소 표현은 부사예요. 됐죠? 시간이나 장소 표현은 부사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today, 오늘, yesterday, 어제, here, 여기, there, 거기, 요거 다 부사예요. 요 정도는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네, 형용사 부사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됐죠? 소위 얘기하는 전치사라는 친구예요. 전치사라는 친구. 근데 얘가 되게 어렵거든요. 영어에서. 영어 전치사가 되게 어려운데 얘는 조금 이제 어떻게 조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다의어라서 좀 따로 정리가 좀 필요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강좌 중간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패스로 보통 수강을 많이 하시니까 괜찮아 너만 모르는 거 아니 어휘편이라는 강좌에 후반부 쪽에 제가 전치사 수업을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걸로 참고를 좀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이거 일단 두 가지요. 첫 번째 얘랑 조사랑 달라요. 우리말이 조사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조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얘는 다의어인 경우입니다. 요거 2개 유의를 좀 하시고 됐지? 전치사는 항상 이제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뒤에요. 명사를 데리고 같이 다녀요. 됐지?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요. 딴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전치사 요거 하나는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뒤에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투요 투. 이 전치사 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자 전치사는 뒤에 뭐 따라 나와? 명사가 따라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 명사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는 일단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봐봐. 그들이 그 여성에게 투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자가 뭔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다음 말 볼래? 자 최근 사진을 붙여봐. 그 사진이 그 결과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형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문서에. 됐죠? 결과의 의미. 조금 더 가보자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거기 가게 되니까 부착의 의미까지가 되겠죠. 그 전치사 투는 이렇게 이미지로 익혀두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전치사 다이어야.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뭐에 뭐뭐로라고 하면 그 이런 문장은 해석돼요. 최근의 사진을 그 문서에 양식에 붙이세요. 되는데 그들은 그녀를 대통령에 투표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조사처럼 외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다이어로 처리를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하는 거 전치사 투 제가 정리해드린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요 문장에 있는 걸로 감탄사라는 게 있죠. 저 문장으로 따지면 와우 저게 감탄사입니다. 뭐 별것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접속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진짜로 수업 때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따로 좀 빼놨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제 강좌에다가 좀 다 녹여놨고 그 과로 저 몇 과 이렇게 해놨는데 11과부터 시작해서 16과에 이루기까지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들을 따로 빼놨습니다. 됐죠? 거기서 배우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영어 8개 품사거든요. 왜 8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수업 때 쓸만한 것들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얘들들 묶어서 n이라고 명사로 표시하고 얘는 verb, 동사라고 쓸게요. 형용사는 저는 adjective, adj라고 쓰고 부사는 adverb, adv라고 씁니다. 실제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그냥 전 플러스 명이라고 써버리고요. 접속사라는 말과 감탄사라는 말은 문장 땡에서 별로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까지 약속을 좀 합시다. 됐죠? 그럼 이제 문장의 구성 성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접속사랑은 품사랑은 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문장은 무조건 얘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구성 성분과 관련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문장의 구성 성분. 쌤, 뭐가 구성 성분인데요? 첫 번째요, 주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요, 서술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요, 목적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고요. 네 번째요, 보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고요. 다섯 번째요, 수식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됐지? 요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됐지? 자, 주어는 뭐냐면 동작의 주체가 되는 말이죠. 이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서술어도 먼저 알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목적어가 뭐예요? 그렇죠.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요건 좀 잘 알아두세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봐봐. I attended. 내가 참석했어. The meeting. 회의에. 물어보자. 내 참석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회의예요. 그 the meeting이 목적어예요. 이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맨날 이제 우리말 조사를 붙이는 걸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을르에 해당하는 말만 목적어로 알고 있거든. 아니, 모든 동작 대상은 다 목적어야. 또 해볼까? I traveled 유럽. 내가 유럽을 여행했어. 내 여행의 대상은 누군데?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라고. 이런 게 꼭 을르이 안 붙어도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 됐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수업 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거든요. 뭐 2과에서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 7, 8과 뭐 이 정도에서 또 배우고 할 건데, 포인트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건 다 보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런 문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sims가 보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죠? 그녀는 보여요. 어떻게요? 이거요. 행복하게. 뭘 설명하는 거니?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요거 잘 알아놓으시라고. 사실은 영어에서 문장 성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보어거든. 왜냐면 우리말의 그 구성 성분에서 이다 되다랑은 좀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여기가. 요거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설명하는 게 보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수식어가 뭔지는 알잖아. 그치? 요게 구성 성분 다네요. 근데 왜 이거 두 개를 무조건 배워놓고 문장을 시작을 해야 되느냐? 왜 이걸 배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들을 보면, 물론 이 문장은 별로 어려울 게 없지만 구성을 한번 보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만든 대상이 힘이고, 힘의 상태가 뭐예요? 위대한 선생님, 보호가 되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수식어로 쓰이고 얘도 수식어로 쓰이고 뭐 이런 문장이야. 근데 요는 이겁니다. 이게 뭐 뭔가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 같으면요, 그냥 쓱쓱쓱쓱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만 구조가 복잡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해가지고 막 문장이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정확하게 문장 성분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문장에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구성 성분이 어떤 건지 알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때 쓰는 용어는 주어는 s로 표시하고 서술어는 똑같이 그냥 verb로 할게요. 원래 predicative verb라고 하면 pv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V로 쓰겠습니다. 목적은 objective O, 보어는 complement 보어, 수식어는 modifier M인데 별로 쓸 일 없을 겁니다. 됐죠? 자, 얘들 간에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하고 수업의 목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세 번째, 품사와 성분의 관계입니다. 자, 왼쪽에 품사부터 적어볼게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요. 그 다음 문장 성분 볼게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요. 각각 어디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잘 봐놓으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정해져 버리면 위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명사라는 친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주어 자리로 갈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 그냥 나랑
수업을 들을 때 여기가 주어야 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주어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막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야 여기는 주어 자리인데 명사가 아니잖아, 이상한 거,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 명사는 또 어디에도 들어갈 수 있어?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쓸 수 있어. 잘 들으세요. 얘는 이 자리에만 쓰죠. 형용사가 헷갈립니다. 형용사는 수식어로 당연히 써요. 아까 명사 수식한다고 했잖아. 보어로도 쓸 수 있어요. 부사는요 수식어로만 써요. 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어로도 쓸 수 있고 수식어로도 쓸 수 있는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이네. 이걸 왜 내가 설명했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거야. 봐봐. 중간중간에 제가 문법성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컨대 이런 상황입니다. 보세요. There,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예요. is, are, two boys 볼게요. 영어에 I의 베이스가 없지 않은 이상 대얼로 문장이 시작되면 뒤에가 주어라서 이건 복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알자고요. 왜? 그걸 아는 거야말로 문장을 이해하는 시작이니까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품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품사가 뭐죠? 장소 나타내는 말? 부사죠. 그 다음에 품사 얘기해 보니까 동사가 들어가 있네. 근데 얘들아, 영어 문장에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는 누구밖에 못 써요 지금? 무조건 명사밖에 못 써요. 근데 주어가 될 수 없는 친구가 왔단 말이야. 그럼 주어가 없는 문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소위 얘기한 도치된 문장으로 진짜 주어는 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R이 정답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장에서는 처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문장이 여기 챕터 2, 3, 4 이렇게 가서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여러분들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배운 거예요. 뭐 한 건지 다시 한번 볼게요. 피디님 여기서부터 잡아주세요. 우리 영어에서 품사들, 명사, 대명사부터 접속사까지를 쭉 한번 훑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one과 that, 동사에서 주의해야 될 get과 take, 부사에서 주의해야 될 시간과 장소 개념, 전치사에서 주의해야 될 to의 처리, 요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고 수식어 있었는데 우리말에서 많이 헷갈릴 만한 보어 얘기를 좀 길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둘 간의 관계를 배웠어요. 이거 왜 배웠느냐? 전부 다 이걸 하기 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이제부터 1년이라는 시간, 혹은 이제 강좌를 언제 듣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뭐 6개월 어쨌거나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강좌를 듣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의문이 생길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우리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영어 자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상입니다. 이게 이상.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할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 안 되는 수준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영국에, 영미권에 살지 않는 이상은 평생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이게 왜 하냐? 수능이라는 영어는요, 본질이 글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로 얘기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이고요. 2000년대 초반 수능에 그대로 인용돼서 나온 적 있는 문장입니다. 의미도 얘기 다 해줄게.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들어갑니다. 예외적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 집단적 현상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이다. 피디님 어떠세요? 이게 영어로 적혀 나와요. 이걸 영어 자체로 이해한다고요?
우리말로 사고하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많은 쉬운 문장들도 있죠. I'm a teacher. Wow. Jane finally made him a great teacher to everyone's surprise. 이런 문장이요.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영어 자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글은 그게 안 된다고. 이 이상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론. 할 줄 아셔야 돼요. 왜? 사고를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정도까지는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말 해석은요, 번역이 아니에요. 예쁘게 조사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1절 쓸모 없습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적혀있는 영어 지문을 우리말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틀은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한 연습을 하시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적어놨던 문장 있죠. She seems happy라는 문장을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괜찮지만 그녀는 행복을 본다라고 하면 아예 완전 다른 문장이 돼요. 그 해석의 틀을 예쁘게 만드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 해석의 틀이라는 건 조사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말처럼 예쁘게 번역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릴 거라고. 그걸 제가 16강의 강의를 걸쳐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책에 실려있는 문장은요. 책에 실려있는 문장은 고등학교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 이쪽에 실려있는 문장들이 중심입니다. 거기 실려있는 문장들이 중심이고 고3까지 가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고3 3월 정도까지 걸쳐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올해부터는 제가 복습 시트를 같이 묶어서 팔아서 수업 내용이 그대로 들려가 있는 복습 시트가 옆에 딸려 있을 겁니다. 그거로 복습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됐죠?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북도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워크북 같은 경우는 책과 같은 목차에 다른 문장들로 구성을 해놓고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됐죠? 웬만한 워크북도 구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시험은 똑같은 문장의 형태는 같겠지만 내용이 다르게 시험에 출제될 거니까 여러 번 적용해본 훈련이 필요할 거거든요. 됐죠? 자, 이 수업은 교재 판매와 동시에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매가 노출이 될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업로드 일정 같은 건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교재 구성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교재와 복습 시트 이게 합쳐져 있는 구성이고 됐죠? 워크북이 여러분들이 선택 구매 사항입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예습과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매 강마다 저희가 이제 매 강마다 강좌 옆에 1강 해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도 나가는지를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예습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시간이 되신다면요 매번 한번 읽어보기 정도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시간 되시면. 단 복습은 필수입니다. 복습은 필수예요. 어떻게 선생님 복습하면 되나요? 매 강마다 제가 가이드 드려요. 이 강은 여기에 초점 맞춰서 가이드를 복습을 해라라고. 가이드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강좌를 선택하는 시기에 따라서 뭐 6월달에 강좌 선택하시는 분들은 6평 이후에 내가 이걸 들어도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영어 문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틀은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물론 실제 수능 문장은 추상적인 속성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리 프롬의 문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됐죠? 그렇긴 하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는 이 강좌면 충분합니다. 수강 시기 고민하지 마시고 늦었더라도 그냥 정말 늦었으니까 급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부터 이 강좌를 선택하신 분들은 차분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부디 이 OT가요 여러분들의 영어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본 강좌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다룰 내용, 그걸 위한 기본, 개념, 그리고 실제로 수업의 진행 방식과 교재에 대한 설명까지
OT를 통해서 모두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